안녕하세요. 톡톡 클래식의 최연수입니다. 클래식 음악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클래식 음악은 어떤 것인지 알아가는 클래식 음악 알아가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긴 제목의 클래식 음악 제목에는 어떤 것들이 숨어 있는지 2편째인데요. 음악의 형식과 악장의 표현에 있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물론 음악의 형식과 또 그 표현 방법을 길게 하자면 너무나 길고 또 너무 지루하실 테고 또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는 정도만, 뼈대 정도만 알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클래식 음악의 긴 제목 순서는 뭘 의미하는지, 작품 번호는 왜 여러 가지가 있는지에 관해서 알아봤고요. 그런데 긴 제목뿐 아니라 악장 표시하는데 악장마다 또 알 수 없는 표현들이 너무 많다고, 그건 또 어떤 뜻이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음악 표현에는 프랑스 말이기도 하고 이탈리아나 독일어도 있죠. 아무래도 클래식 음악의 중심지는 유럽이었기 때문인데요. 제가 예전에 이탈리아 여행을 가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버스 정류장이 있더라고요. 그 버스 정류장 표시가 페르마타였던 것이 기억이 나요. 이거는 악보에서 느림표나 마침표에 쓰이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 이름에 또 유독 음악 용어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H사의 소나타, 엑센트, 또 K사의 포르테가 있었고요. 제 첫 자동차의 이름이 H사의 프레스토라는 거였어요. 빠르기에서 프레스토는 매우 빠르게란 뜻인데요. 여러분들도 알고 나면 생활 속에 음악 용어들이 군데군데 숨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통 악장에선 작곡자가 빠르기와 그 곡의 연주 표현을 표기한 것들이 적혀 있고요. 보통 프로그램 악장이라 쓰지 않고 그 표기를 이렇게 한 줄 한 줄 적어 놓습니다. 보통은 왼쪽에, 그러니까 빠르기를 먼저 적는데요. 빠르기를 위한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느린 순서로 말하면 라르고, 렌토, 아다지오. 그리고 느린 건데 아주 느리고 장중하게란 뜻의 그레이브, 거기까지 이제 느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단테, 네, 그냥 기준점이 안단테고 느리게. 안단티노는 그 안단테 INO가 붙잖아요. 조금 느리고.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보통 빠르게 모데라토가 있고요. 그리고 뭐 알레그로토, 알레그로, 또 비바체, 아까 말씀드린 프레스토. 템포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쓰이는 표현은 라르고, 아다지오, 안단테, 알레그로, 프레스토 5가지로 빠르게 기준은 메트로놈이에요. 여러분 메트로놈 아시죠? 추가 있는데 추가 맨 위에 있으면 이렇게 움직이면 그게 무거우니까 천천히 가요. 그게 이제 라르고고, 밑으로 내려오면 추가 밑에 있으니까 위에 거가 빨리 움직이는데 그게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빠른 거죠. 메트로놈 연습은 연주자나 그리고 또 지휘자한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 정확한 템포를 잡기 위해서이고, 메트로놈의 그 기준은요 1분당인데 보통 4분음표에 뭐 60이다 그러면 1분에 4분음표가 60개를 치는 그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사이, 몰토, 또 삐우, 넌트로포, 또 포코, 아사이는 매우고, 몰토는 대단히, 삐우는 좀 더, 넌트로포는 너무 지나치지 않게, 그 다음에 포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표현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악곡 일부에 변화를 주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템포나 그렇게 돼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리타르단도, 랄렌탄토, 점점 빠르게 가는 아체르란도, 어템포, 그 다음에 템포 프리모인데, 템포가 프리모라는 게 이탈리아 말로 처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 빠르기로 간다는 거고, 그 다음에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디미누에도 이런 거는 점점 크게, 점점 작게, 디미누에도 점점 여려지는 거. 또 표현을 위한 말로는 아지타토라든지 아마빌레, 아니마토, 아파시오나토, 브릴리언트, 칸타빌레, 노래하듯이란 뜻이고,
코모도, 콘 아모레. 콘은 위드란 뜻이에요. 콘 아모레는 애정을 가지고 오고, 아모레가 왜 사랑스럽게잖아요. 그리고 이제 콘 브리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콘이 위드여갖고 콘 브리오 활기 있게, 콘 모토는 힘차고 생기 있게 뭐 이런 뜻이고, 여러분 많이 들으시는 돌체라는 말은 부드럽게란 뜻이고요. 에스프레시보, 뭐 지아코소, 그라지오소 뭐 이런 것들은 뭐 이탈리아 말에서 나온 말인데요. 뭐 마이스토소, 마르카토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포코 뭐 이런 스케르찬토, 소스테누토, 스피리토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음악 용어니까 악보의 옆에 써 있기도 하고요. 이제 제목의 악장에 써 있기도 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의 만인의 인터넷을 찾으면 이게 어떤 거겠구나라는 거를 좀 찾아보실 수 있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기악곡 음악회에서 많이 만나는 중요 형식을 좀 꼭 짚고 갈게요. 형식이라 하면 여러분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곡자가 있고, 제목에서요 작곡자 이름이 있고, 뭐 소나타, 심포니, 뭐 오버처 이렇게 형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형식에서 몇 번, 그리고 또 장단조 있고, 그 다음에 작품 번호는 몇 번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작곡자 말고 제목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오버처라는 게 있는데요. 오버처는 오라토리오, 오페라, 발레 등 규모가 큰 무대 작품의 첫머리에서 도입부 역할을 하는 관현악곡이에요. 빈 고전파 이후에 오버처는 소나타 형식으로 쓰여지게 되었으며, 오페라의 중요한 장면에서 사용되는 음악이 소재로 사용되었고요. 19세기에 이르러서는 또 그 이후에는 하나의 독립된 관현악곡으로 연주회 때 따로 서곡으로 작곡되기도 하고 연주되기도 합니다. 소나타 형식에는요, 보통 소나타라고 하고 소나타 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빈 고전파에서 현대에 이르는 실내악이나 협주곡 등의 기악곡에서 사용되는 악곡 형식이고요. 소나타 전체의 형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소나타 형식이라고 하는 거는 왜냐면 이제 소나타하고 소나타 형식을 따로 두는 거는요, 소나타가 악곡의 그 분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소나타 폼은 그 형식, 어떤 형식으로 쓰여졌느냐이기도 한데요. 소나타 형식에서는 제시부, 전개부, 재연부 세 부분으로 나눠져서 제1악장 형식 또는 소나타 알레그로 형식이라고 불려지듯이, 보통 1악장은 원칙적으로 소나타 형식에 따라 쓰여지지만 나중엔 뭐 느린 악장이나 마지막 악장에서도 곧잘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또 악기 편성에 따른 기악곡의 연주 형태로는 이제 혼자 연주하는 거는 솔로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2인 이상 하는 걸 앙상블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는 피아노, 바이올린 독주회를 갔는데 그 솔로 바이올린 곡을 할 때는 피아노 반주자가 없이, 근데 피아노 반주자 이씨 하는 거는 벌써 뭐 독주회지만 그거는 피아노와 독주자를 위한 앙상블입니다. 그래서 앙상블에는 둘이 하는 거, 셋이 연주하는 건 뭐 이렇게 쭈르륵 사람이 늘수록 2중주는 듀엣, 뭐 3중주는 트리오, 4중주는 퀄텟, 5중주는 퀸텟, 뭐 6중주는 식스텟, 7중주는 septet, 8중주는 octet, 9중주는 nonet, 뭐 이렇게 쭉쭉 나가요. 하이든 목관 8중주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목관 악기들이 2개의 오보에, 2개의 클라리넷, 2개의 호른, 2개의 바슨 뭐 이렇게 있어요. 어떤 때는 개수에 따라 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뭐 목관 악기에 뭐 여러분 알다시피 뭐 플루트 있잖아요. 근데 플루트이 빠지고 다른 뭐 내악기, 목관의 내악기군이 들어가기도 해요. 뭐 이 위에는, 그 외에는 현악 스트링인 현악합주, 윈드 앙상블인 관악합주, 그다음에 관현악 합주 등이 있어요. 그럼 관현악 합주를 볼게요. 관현악 합주에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에는 현악기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현악기를 중심으로 관악기, 타악기, 때로는 건반인 피아노가 들어가기도 하는 대규모의 연주 형태를 관현악 합주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이제 구분을 하면 관현악 연주가 작은 편성으로 관악기 일부가 들어가고 현악기와 때론 타악기가 첨가되나 이제 보통 구성은 20명에서 30명 정도의 연주자가 구성되는 작은 편성의 관현악 합주가 있고요. 또 이관 편성이라고 하면 현악기에 목관악기가 각 파티에 둘씩 구성되며, 그러니까 목관악기 플룻,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그렇게 되고요. 호르는 이 목관악기의 배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관 편성이니까 2의 배수니까 4개죠. 4개가 들어가고 보통 전체 규모는 40명에서 60명 규모로 편성이 됩니다. 3관 편성은요, 2관 목관악기에 1개씩 더 들어가요. 그리고 그럼 이제 거기에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다른 악기 수도 늘어나겠죠. 다른 악기라는 거는 현악기도 그렇고 브라스 밴드, 금관 악기도 더 들어가고요. 호르는 3관의 배수인 6명이 배치되고요. 전체는 60에서 80명 규모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큰 편성의 4관 편성은요, 3관에 목관악기 1개씩을 더해지고 다른 악기도 늘어나서 호르는 배수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관이니까 8명이 배치되고 전체 규모가 100명이 넘게 구성이 됩니다. 관현악 연주로 많이 볼 수 있는 악곡의 형태로는요, 심포니와 콘체르토가 있습니다. 교향곡이라 불리는 심포니는요, 관현악으로 연주되는 다악장 형식의 악곡이라 칭합니다. 다악장 형식이라 하면 악장이 여러 개 있다는 뜻이죠. 교향곡은 현악 4중주곡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4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보통은 빠른 1악장, 그러니까 소나타 알레그로 형식의 있고요. 또는 이 앞에 장중한 서곡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2악장은 리트 형식, 가곡 형식이라고 하는 완만한 악장, 그러니까 느린 악장이고요. 3악장은 미뉴엣이나 스케르초, 그리고 4악장은 론도 또는 소나타 형식의 매우 빠른 악장입니다. 그러니까 교향곡은 빠른 악장, 느린 악장, 그 다음에 미뉴엣 같은 춤곡이나 그런 스케르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악장은 돌림 노래,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되는 론도 형식 또는 소나타 형식의 빠른 악장, 빠르고 느리고 이렇게 마지막은 빠른 악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콘체르토는요, 협주곡이라고 부르는데 독주악기 또는 독주악기군과 관현악을 위해 작곡된 기악곡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주악기가 노래하는 사람을 치면 성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케스트라가 같이 반주하고 서로 주고받는 형식의, 반주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보통 빠르고 느리고 빠른 세 악장의 구성이고요. 악장에는 독주자의 기교와 음악적 표현을 위한 독주자를 위한 카덴자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럼 지금까지 공부한 걸 적용해 보면요, 베토벤 교향곡을 프로그램이나 음반 목록에 적힌 것을 좀 살펴볼게요.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심포니 넘버 3, E 플랫 메이저, OP 55, 그 다음에 에로이카 이렇게 써 있는데 작곡자 있고, 이 말은 심포니 넘버 3는 교향곡에서 세 번째 곡이고 E 플랫 장조이고, 그 다음에 베토벤 전체의 작품 번호가 55번째이고 부제가 에로이카 영웅이 붙은 교향곡 3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알레그로 콤브리오, 아다지오 아사이, 알레그로 비바체, 알레그로 몰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보신 것처럼 1악장에 알레그로 콤브리오 하면은 앞에는 빠르게고 뒤에는 이제 그 표현에 관해서 써 있는데요. 알레그로 콤브리오, 빠르게 활기 있게, 그러니까 템포는 빠른데 어떻게 빠르게? 콤브리오, 활기차게 빠르게 연주하는 뜻이고요. 이건 물론
베토벤이 적어놓은 겁니다. 이 악장은 아다지오 아사이, 매우 느리고 침착하게 하려는 거고요. 알레고로 비바체는 이렇게 템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알레고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비바체로 간다는 뜻이에요. 빠르게, 그 비바체는 좀 더 빠르잖아요. 활발하게 좀 더 빨리 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알레그로 몰토는 몰토가 대단히라고 하는 말이니까 매우 빠르게로 끝나는 4악장 구성의 교향곡입니다. 오케스트라 연주에서 그러면 무엇이 현악기분이고 과연 목관악기인지, 또 금관악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는 오케스트라 자리 이렇게 배치해 놓은 거를 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